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은 탄피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사격훈련 중에 탄피가 하나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저희 소대원들이 다 나서서 일일이 찾아다니죠. 탄피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따가운 시선과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탄피 바지라는 게 쓰이게 됐죠. 근데 우리가 흔히 훈련 때나 아니면 예비군 훈련 가서 보는 탄피 바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천을 쓰기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천도 없어서 화이바를 갖고 와서 탄피 배추 앞에다 갖다 대는 방식을 썼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총 근처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방식은 좀 불편함이 있죠. 화이바를 한다고 해도 탄피가 어디로 튀어나갈지 알 수가 없고, 천을 쓴다고 하면은 아무리 천이 질기다고 해도 닳거나 찢어질 수가 있죠. 8월 3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탄피 바지를 새롭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탄피 바지가 제작이 됐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게 바로 8월 3일에서 제작한 탄피 바지입니다.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탄피가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근데 모양은 제가 봐도 좀 짐작이 좀 안 갈 정도로 좀 독특하게 생겼거든요. 탄피 바지를 이렇게 만들게 된 게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 기존에 있는 탄피 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격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제 탄이 걸리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최초동 조치는 사실 약실을 먼저 보는 거거든요. 약실을 보고 이게 약실이 낀 건지 아니면은 탄화진 문제로 태핑이 필요한 건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런 이제 안에가 보이지 않는 그런 소재를 하게 되면 기능 고장되면 바로 이렇게 손을 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실 이거거든요. 사실 약실을 봐야 되는 건데 바로 손을 가니까 좀 실전적인 훈련이랑은 좀 멀어졌던 게 첫 번째 한계점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 잠깐 보시면, 네, 일단은 사격할 때 투명해서 바로 약실이 보이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원버튼으로 그냥 열립니다. 그래서 바로 즉각 조치하시고 닫으면 되세요. 보통은 이제 기존에 있는 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탄피를 빼기 위해서는 총구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얘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탄피를 빼기 위해서 총구가 돌다가 오발 사고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럴 필요 없이 총구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눌러서 얘만 빼면 돼서, 예를 들면 여기에 10발이 없으면 사실 약실이 한 발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장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기존 제품이 이게 사격 훈련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저희는 지금 설치도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껴서 여기에다가 다 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닫기만 하면 돼서 설치가 되게 편합니다. 아, 여기 이렇게. 네. 그리고 닫고. 한국군에는 어느 정도 납품이 됐나요? 재작년 12월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대략 한 5만 개 정도가 지금 부대에서 지금 운용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한번 이걸 사용한 사람들은 계속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편리해서.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제품이 사용하기 편한 거는 제품을 만든 입장에서 당연한 거고, 저희가 한 가지 조금 디테일을 추가한 게 뭐냐면, 어쨌든 이거는 자산으로 잡진 않지만 부대에서 자산과 유사하게 관리를 합니다. 예. 근데 만에 하나 얘가 망가지게 되면 이 간부님들이 이걸 또 사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손망실 처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완제품을 사는 거에 대한 되게 거부감인데, 또 부속품을 사는 것도 예산이 조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수리 부부품이나 이런 것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분리가 돼요. 그래서 만약 얘가 망가지면 얘만 사시면 되고, 얘가 망가지면 얘만 사시면 되고, 얘만 망가지면 얘만 사시면 되고. 기존 제품은 이게 다 일체형이기 때문에 하나 망가지면 다 교체해야 되거든요. 물론 탄피 바지가 자산으로서 구매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어쨌든 이게 행정 절차라는 게 있고, 그렇죠. 이제 지휘관에게 보고를 할 때 탄피 바지 전체를 산다고 하면은 그동안 탄피 바지 어떻게 관리했어?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탄피 바지 수리 부속을 삽니다 라고 하면은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럼 좀 더 업무가 스무스하게 넘어가니까 그런 디테일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품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이러한 행정적 디테일을 챙겼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만족해요, 보이세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네. 군의 행정이라든가
실제 훈련이라든가 교육 훈련 같은 그런 부분을 좀 잘 아시고 계신 것 네. 같아서 혹시 전에 그런 경우 좀 하신 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경험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조금 군 생활을 좀 독특한 데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방부에 있는 기무부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1호차 운전병이었어요. 그래서 네. 장군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국방부 기무부대장님을 제가 모셨는데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는지, 어떻게 무엇을 조심해야 하시는지들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체득을 한 거죠. 그냥 제가 뭐 따로 배운 게 아니라. 그때 백기무 부대 사무실하고 기자실하고 서로 입구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브리핑룸에서 나오면은 백기무 부대가 보였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렇긴 해도 이렇게 방산 스타트업을 시작하긴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거 해보자라는 계기가 있으셨나요? 미국의 안드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창업자가 VR기기를 만들었다가 이제 메타에다 매각하고 그 회사가 이제 다시 이제 방산 스타트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이제 6세대 무인기를 만드는 회사가 됐어요. 보잉과 이제 로키드 마틴의 가장 큰 경쟁자가 됐거든요.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은 위에서 주는 R&D를 갖다가 수동적으로 하는데 그 회사는 자기가 먼저 만들고 자기가 먼저 개발하고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팔겠다라는 그러한 테마 아래 회사를 했던 회사고 그 회사가 지금 미국을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네, 그게 진짜 저희도 하고 싶었던 모습이었거든요. 이스라엘식 국방벤처. 그러니까 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그게 이제 군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했었던 건데 실제로 그런 플레이어들은 올드 플레이어에서 나오지 않아요. 영 플레이어에서 나오거든요. 저희는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저는 이제 하게 됐습니다. 방산 분야를 시작하시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제일 힘든 건 사실 입찰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죠. 게임의 룰이 새로운 것들을 들어올 수 없게 하는 룰이에요. 그들은 가장 공정하다고 만든 그 룰이 그들을 발전 못 시키게 하는 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는 저희가 타피바지를 납품했거든요. 육군을 통해서. 그리고 올해 똑같은 사업이 또 나왔어요. 네. 올해 저희는 못 가져왔어요. 이 타피바지 만드는 회사가 가져왔어요. 입찰 조건에 보면 국내 생산이라고 박혀 있어요. 네. 근데 그 국내 생산이라고 박혀 있는 게 허점이 있는 거죠. 어디까지를 국내 생산으로 볼 것이냐. 저희 제품은 전부 다 국내에서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 봉제로는 저희 그 입찰 단가가 이번에 정도에 나왔거든요. 네. 못 만들어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3만 개여도 일일이 손으로 봉제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중국에서 생산해 갖고 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라벨 가리만 해요. 아니면은 요것만 따로 붙여요. 네. 그래서 일부 부분만 해가지고 한국 제품으로 둔갑해서 나가요. 두 번째로는 이 제품 저희가 만들거든요. 대한민국에. 네. 근데 입찰을 특성상 한 사람만 입찰에 들어가면 폐찰돼요. 네. 그러면은 속된 말로 들러리 기업들이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들러리 업체한테 걔는 그냥 입찰을 투찰했다는 이유만으로 15%에서 20% 수수료를 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결국 입찰이 싸게 산다고 하는 입찰이 결국 저희가 그 수수료까지 얹어서 견적을 줘야 돼요. 네. 결국은 나라에선 싸게 샀다고 좋아하지만 이게 싸게 사는 게 아니에요. 비싸게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새 제품이나 뭐 특허가 있는 제품들은 기피하세요. 왜냐하면 특허 있는 제품을 예를 들면 뭐 수의 계약으로 했다. 그러면 무조건 감사 사항이에요. 네. 무조건 감사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매를 추진을 아예 안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새롭고 더 좋은 제품을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군에서 저희가 이걸 테스트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막 했으면 좋겠다고 부대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구매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좋다고 해서 보고서를 올리고 구매가 추진이 되면 그 추진한 단계에서부터는 되게 보수적이고 되게 옛날 룰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개발 의지가 꺾일 만한 조건들을 자꾸 저희한테 제시를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입찰로 들어가는 건 정말 힘들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요.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많은 방산 스타트업이 나오게 하는 것들을 되게 막는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선이 되려면 이런 문제가 개선되려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사실 제가 국방부 자문단이죠, 2035. 예. 저도 좀 얘기를 하고 하는데 최적화 입찰이 가장 큰 문제예요.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사면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저렴한 제품을 더 싸게 사면은 그게 칭찬받는 거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게 입찰법이나 뭐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그런 거면은 바꿀 수 없다면 그 차 안으로는 정당한 조건들이 있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면 안 돼요. 수의계약이 어쨌든 유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사는 해야겠죠. 근데 그에 맞는 백업 서류들이 잘 되어 있다면 구매를 추진했던 사람은 귀찮게 하면 안 되거든요. 감사의 부담이라도 좀 덜어야 이런 수의계약이 조금 더 그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새로운 제품들을 좀 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그런 것들이 바뀌면 조금 더 입찰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업체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군도 많이 기술 개발도 하고 하시지만 되게 올드한 산업이에요. 좀 도전적인 기업들이 많이 없는데 사실 그런 도전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올 때 조금 더 군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희는 봤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날갯짓을 하는 드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날갯짓을 천천히 한 2번만 하고 그러면서 또 가고. 8월 3일이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 있으신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들 이제 웃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의 목표는